부동산 브리핑입니다. 2030 미혼 무주택 청년 77%는 내 집을 꼭 소유해야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들 중 81.3%는 내 집 마련을 위해 부모 찬스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파구 신천동 잠실 진주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삼국시대 유물이 발견된 가운데 문화재 정밀 발굴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공사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만약 정밀 발굴 조사에서 발견된 유물의 보존 가치가 높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사업이 더 지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공공주도 개발사업 후보지로 발표했던 사업지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고 있습니다. 사업 근거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이 진행되지 않거나 정부가 사업 추진에 손을 놓으면서 민간 개발로 선회해야 한다는 주민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생방송 진행을 맡은 이정현입니다. 네, 끝을 모르고 계속해서 오르던 집값이 이제 비로소 끝을 맺은 것일까요? 이제 강북을 비롯해서 수도권 외곽은 물론이고요.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몰리던 강남권의 집값마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시점입니다. 일각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하락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무주택자분들께서는 영영 집을 못 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을 가지실 것 같고 다주택자분들은 집을 팔아야 되나 보유해야 되나 좀 이러한 고민들 많이들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 그러한 고민들 시원하게 해결해 보실 수 있고요. 오늘도 또한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1시간 동안 제가 최대한 많은 분들 상담 도움 드릴 거니까요. 원하시는 분들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3 무료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작합니다. 네, 매주 목요일은 이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든든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분 모셔보도록 할게요.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희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제투자연구소장 김종희입니다. 오늘자 일간지에 이제 그 경제란을 좀 훑어보고 왔었는데요. 그 기억에 남는 문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새우깡 가격도 엄청 오른답니다. 뭐 새우깡을 참 대표적인 간식이었죠.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모든 물가들이 전방위적으로 지금 엄청 오르고 있는데, 자, 금리도 동결을 했죠. 1.25% 정도 올리는 걸로 해서 이제 지금 추후에 금리는 상승이 없는 걸로 이제 동결이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불안한 국제 환경, 뭐 이런 코로나, 뭐 또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딘 경기 회복을 좀 두려워해서 일단 금리는 동결한 게 아닌가라고 느껴지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 유동성 계속해서 유지될 확률이 높고요. 그렇다고 보면 이 물가 상승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심되는 그 끝점, 종착점이라고 할까요? 바로 이제 부동산 가격이 될 텐데, 자, 이렇게 굉장히 뭐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또 우리는 또 대선을 앞두고 있고 이렇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이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좀 부동산에 대해서 기준 잡기가 애매하실 텐데 오늘 시간을 통해서 그래도 기준을 잡는 시간을 마련해 보시고요.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한 상담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문의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네, 50분 동안 최대한 많은 분들 저희가 상담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아무래도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 좀 갈팡질팡 고민이 많으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고민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 도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원하시는 분들 방송 보시면서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3 무료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는 샵 3989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딱 네 숫자만 눌러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 지금 오프닝 때부터 연락을 주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시청자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아들 때문에 신혼부부인데요. 네.
주택 지금 청약을 넣고 있는데 점수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 탈락이 되고요. 네. 그래서 이 청약을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직장이 일산 근처라 음, 일산 쪽에 30년 된 그 일기 신도시를 투자를 해야 되는지 네. 예, 그게 엄청 궁금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신혼부부 아드님 대신에 우리 어머니께서 연락을 주신 것 같아요. 네네. 네, 청약이 쉽지 않죠. 일단은 청약을 기다릴까 아니면은 직장이 이제 일산 근처에 있는 만큼 그곳 지역에 있는 물건을 매수해야 될까 좀 이런 고민이 있으신 것 같은데 소장님도 지금 함께 듣고 계시거든요. 인사 나눠보시고 네. 고민 상담 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네요. 네, 키워놓으면 다 될 줄 알았더니 이제 대학교만 우리 흔히 말하잖아요. 최고학부만 보내면 이제 고생 끝날 줄 알았더니 이제 사는 것까지 또 책임을 져야 되니까 고민을 같이 해줘야 되니까 뭐 자식 농사에는 네.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저도 아이를 키워보는 상황에서 이제 저보다는 선배님이신데 신혼부부 특고 요즘 제가 듣는 질문 중에 네. 굉장히 많은 그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한 10개 질문 중에 서너 개 정도가 요 질문이거든요. 지금 청약을 계속해서 노려볼까요? 아니면 매수를 할까요? 네. 근데 우리 시청자님도 여지없이 또 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말씀하실 때 지금 점수가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죠? 네. 일단 공공 분양하고 민간 분양이 있는데 일단 신혼부부 이 가점은 좀 아시죠? 가점 관계는 자녀분은 지금 아드님은 몇 점이나 갖고 있어요? 자녀 없고요. 네. 지난 가을에 결혼했어요. 네네. 자녀 없고 그리고 창릉 신도시나 3기 신도시 봤더니 네, 그 뭐 네. 한 달에 10만 원씩 저축해서 네네. 청약 그거 들어가서 한 뭐 20년 넘게 보야 네. 그런 사람들이 당첨됐다 이러더라고. 근데 우리 아들은 그거 10만 원씩 들어간 건 없고요. 그냥 네네. 목돈으로 넣어놓은 거밖에 없어요. 그러면은요. 예, 예. 공공 분양에 대한 가점으로 하게 되는 것들은 네. 포기를 하시는 게 맞고 아, 그래요? 네네. 일단 3자녀 뭐 내지는 적어도 2자녀 정도는 예. 가지고 있는 상해에서 해당 지역에 이제 당해 분들은 자기 점수가 적어도 12점은 넘어야 돼요. 뭐 3점 어쩌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민간 분양이 있습니다. 민간 분양. 네. 민간 분양에 추첨제를 이제 노려봐야 되는 거예요. 예, 추첨제 넣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거기서 추첨제가 떨어진대요. 근데 예. 추첨제가 예를 들어서 1000세대 단지가 있어요. 네. 1000세대 중에 60세대가 추첨으로 뽑히는 거예요. 아, 60세대만요. 60가구가 1000세대 규모라고 한다면 그 규모에서 60가구 정도만. 아, 예. 뭐 온 동네 사람들 다 모여드는 거죠. 네, 그렇겠죠. 네, 요거는 목표로 우리가 잡을 수가 없는 거고 요거는 말 그대로 운이에요, 운. 네, 맞아요. 운으로 해서 안 된다고 그리고 또 내가 점수가 쌓여진다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계속해서 안 된다고 하면 네. 신혼부부가 끝나는 7년 뒤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운에 당하면 로또 우리가 7년 해서 네. 계속해서 7년 동안 안에 뭐 당첨이 한 번은 될 거다 그러면 저도 한번 해볼 수 있는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아, 근데 예, 그런 맞아요. 기간에 대한 보장도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렇다고 보면 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매수하시는 게 훨씬 낫고요. 아, 예, 예. 왜 그런지는 이유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네. 자 매수랑 지금 네. 현 상황에서 매수랑 예. 청약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예, 예. 이 상황에서 우리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 상담 오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얘기인데 불확실하고 걱정되고 뭐 불명확하다고 해야 되나 불안전하다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안개처럼 뿌옇게 돼 있는 이런 걱정거리들을 미리 제거하는 게 좋거든요. 예, 예. 이 불확실한 조건들을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매수했을 때와 청약을 노릴 때. 자, 우리가 매수를 했다라고 해보자고요, 집을. 네. 그러면 불안한 게 뭐 있을까요? 집값 떨어지는 거 하나 불안 되겠죠.
네, 그렇죠. 내가 사고 나서 집값이 떨어지면 어쩌나. 이 걱정 빼고 다른 걱정이 있을까요? 없어, 다- 없어. 일단 내가 집값을 샀는데 집값이 뭐 네. 나머지는 다 좋은 점이에요. 아, 예, 예. 여기저기 이사 안 다니고 아이 잘 키울 수 있고 집값 오르면 좋은 거고 걱정되는 건 유일하게 집값 떨어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인 거거든요. 네네. 청약을 도전하시는 분들은 자 집값 떨어지는 거는 같이 걱정을 하셔야 돼. 아, 예, 예. 자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뭐야 미분양이 나오겠죠. 네. 주택을 안 살려고 할 거니까 예. 미분양이 뭘 말할까요? 가격 하락을 말하는 거거든요. 가치가 떨어질 거예요. 네. 그러면 매수하는 사람은 집값 떨어지는 거 하나 걱정하는 건데 청약은 집값 떨어지는 거 같이 걱정해야 되고 여기에 더해서 전세금 오를까 걱정해야죠. 그렇죠. 더해서 집값 오를까도 걱정해야죠. 네. 거기에 주로 이제 택지 조성을 해서 공급하는 곳 쪽들은 검증되지 않은 입지잖아요. 그죠? 새로 만들어진 입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제 검증되지도 않은 입지야. 그리고 새로 조성이 됐으니 안정화되는 시기까지 또 기다려야 될 거잖아요. 네. 교통이 뚫리고 뭐 학교가 들어서고 상권이 조성되고 기반 시설이 잡히고 이런 또 안정화 기간이 필요한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어차피 새 집 들어가 봐야 신축의 효과는 다 끝나고 이제 기존 아파트로 접어들 때 어느 정도 안정화가 진행이 될 거란 말이에요. 네. 자, 청약은 몇 개야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의 걱정거리를 앓고 들어가는 거고 네. 매수는 그냥 집값 떨어지는 걱정 하나 안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 예. 어떤 게 더 확실히 나을 것 같으세요? 아니, 당연히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이유들로 본다라고 해도. 네. 그러니까 걱정을 어차피 매수할 때의 걱정은 청약할 때도 걱정이 되는 거고 집값 떨어지는 건 거기에 더해서 더 많은 걱정거리들을 안고 그리고 확실하지도 않은 거를 계속 운으로 이거 한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나오는 말들이 청약 거지라는 말들도 많이 나와요. 예, 예. 청약에 당첨되려면 내가 계속해서 안 좋은 그냥 소득 제한도 있고 자식도 많이 낳아야 되고 내 집은 계속 없어야 되고 정말 내 수준 자체를 계속해서 떨어뜨려 나가야 나중에는 운 좋게 당첨이 되는 거거든요. 네. 굳이 내 인생을 얼마나 귀하게 낳아준 아들을 그런 인생을 자꾸 살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를 하라고 강력하게 자녀분한테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요. 네, 매수를 위해서 저기 가서 네, 본 게 있어요. 집을요. 네, 능곡역 현대 봤고요. 네, 네, 그리고 원당역 옆에 동문 네, 네, 이거는 거의 한 29년 됐고 네, 그리고 주염역 주변 네. 네나 아니면 일산이 투자성으로 그렇게 좋지 않으면 네. 안양 평촌 쪽은 좀 어떤가 싶거든요. 지금은 네. 너무 투자성을 따지지 마세요. 투자성은요? 그럼요. 지금 어머니 아드님을 너무 기준으로 삼지 말고 지금 시청자 본인을 한번 기준으로 삼았을 때 네. 서울이라든가 적어도 수도권 쪽에 예. 10년 전 주택 가격하고 네. 지금 현재하고 비교했을 때 예. 떨어진 게 있나요? 떨어진 거는 없는데요. 네. 고압세로 있다가 네. 이번에 갑자기 많이 오른 지역이 일산 같아서요. 조금 불안하긴 해요. 그거는 부수적인 거라고. 지금 신혼부부 우리 자녀분을 위한 거주를 위한 주택을 지금 일단은 불안하니까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켜 주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너무 많은 가치를 지금 부여하시는 것 같아요. 막 투자성도 따지고 그러면 비싼 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지금 이제 며느리 될 분하고 아드님은 예. 사회생활을 하시는 거잖아요. 직장이 있는 거잖아. 네. 그러면 아이도 케어해야 되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 안정적으로 이사 다니면서 이래저래 돈 뜯기지 않고
계속해서 네. 연봉 생활하면서 직장에서 차곡차곡 안정된 기반 하에서 승진을 하면서 연봉을 점차 늘려가는, 그리고 저축도 쌓아가는 이런 또 부수적인 여건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차라리 집 걱정 없이 안정된 내 삶을, 자녀분들의 삶을 영위시켜 주는 게 좋은 거고요. 예. 그 이후에 집값이, 아니 지금 상황에서 일산이 지금 이제 신도시급으로 앞으로 일산이 변모들 많이 될 거예요. 아까 뭐 안양 지역도 당연히 그럴 거고, 네. 지금 대세적으로 공급 자체가 위축이 되는 상황이에요. 실제 공급 물량도 거의 없고. 아, 예. 그렇다고 보면 어찌됐든 네. 수요와 공급에 기반해서 네. 가격은 꾸준히, 그러니까 먼 미래를 한번 보시는 거예요. 꾸준히 우상승에 대한 뭐 조정을 받더라도 결국에는 우상승하는 곡선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화폐의 가치는 항상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보면 안정된 어떤 신혼생활, 결혼생활 이런 것들에 더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아까 말씀하셨던 능곡이라든가 원당이라든가 이 주염역 다 괜찮은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예. 이 능곡이라든가 원당은 예. 3기 신도시의 영향을 뭐 물론 일산 쪽도 받겠죠. 네. 그런데 저는 이 주염역 주변이 어떤가 싶어요. 아, 예. 주염역 주변에는 주염역 같은 경우는 바로 근처에 일산 테크노라고 하는 테크노 밸리가 조성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자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 네네. 네, 거기에 그 주염역에서 반경 뭐 1km 정도 안에 떨어져 있는 곳, 그 반경에 네. GTX도 있단 말이죠. 아, 네네. 다른 GTX들은 아직 뭐 착공도 안 했지만 우리 GTX A 노선은 지금 착공하는 상황, 지금 진행이 하고 있잖아요, 공사도. 네. 그러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예. 자, 일자리가 늘어나고 교통 환경이 좋아지고 개선이 되면서, 네. 그렇다고 보면, 그리고 일산은 일기 신도시이기 때문에 자, 리모델링이라든가 재건축에 대한 바람이 또 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 가지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주염역 쪽, 아마 지금 언급하신 곳들도 굉장히 많이 가격들이 올랐는데 이 네. 중에서 주염역 쪽으로 뭐 자녀분의 직장이 큰 그게 없다면 선택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예. 그리고 또 손주를 보실 거잖아요. 예. 그러면 맞벌이 되는 상황에서 자녀 케어하기가 또 힘들 거거든요. 예. 일단 미취학인 상황일 때는 분명히 누군가를 봐줘야 될 거고, 또 네. 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학군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 전체적으로 안정되게 지금 잡혀 있는 게 일산 그러니까 신도심이겠죠. 그 원도심. 그래서 주염역 인근 이쪽이 제가 보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그러니까 사돈댁이라든가 우리 시청자분은 지역이 어느 쪽에 거주하고 계세요? 뭐 사돈댁은 어디 거주하고 계신데요? 저는 수원이고요. 네네. 거기 사돈댁이 일산에 거주를 해요. 아, 그러면 일산 하세요. 뭐 안양까지 가십니까? 그러면요. 네네. 저기 건축된 지 20년 된 걸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30년 된 게 하는 게 좋아요? 상관없습니다. 20년 된 상관이 건 없어요. 리모델링을 노려볼 수 있는 거고요. 네. 30년 된 건 재건축 노려볼 수 있는 건데, 지금 아파트가 일산에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보면서 짚어가면서 뭐 재건축이면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도 봐야 되는데, 네. 지금 이 방송 시간에 이런 것까지 다 제가 짚어드릴 수 없어요. 아, 예. 다음 분 기다리고 계시니까 일단 저는 질문하신 것 중에는 매수의 의견 드린 거고요. 아, 예. 사돈댁이 일산 쪽이고 또 자녀분의 직장도 일산 쪽이면 일산에다가 또 주염역 근처로 해서 아파트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시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청약을 기다리기보다는 일단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의견을 주셨고, 첫 번째 시청자분 이외에도 또 신혼부부들에게 굉장히 좋은 조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좀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정확하게 어느 지역에 어떤 물건이 좀 미래 가치가 있을까라고 고민이 있으시다면 우리 소장님께서 직접 진행하시는 1:1 대면 상담이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끝나갈 쯤에 좀 공지를 해드릴 예정인데, 다만 선착순이 5명이 걸려있기
있기 때문에 좀 방송 보시면서 빠르게 연락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1대1 상담 예약도 저희가 같은 번호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3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궁금한 점이나 고민들도 하단의 번호나 샵 3989번 문자 남겨주시면 이렇게 첫 번째 분과 함께 실시간으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시청자분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네. 부동산 고민 있으실까요? 저기, 네, 아파트인데요. 네. 어느 예, 지역이 저 아파트죠? 서울대 있고 이편한 세상. 아, 네네. 예, 그 신청했는데, 네, 그걸, 매도를 하고, 네. 좀 투자도 될 겸, 그렇게 해서 갈아탈까 하는데, 거기다 둬도 괜찮은가 하고. 어디로 가실 건가요? 고독, 아, 고덕. 강동구 고독동. 네. 예, 거기, 거가 만세대인가 아마 그래요. 아, 예, 고덕동에 그러니까 어떤 뭐 아파트 보고 계세요, 시청자님? 그냥 거기 그 친구 사는 데는 네. 그 산 쪽에가 제일 먼저 지은 건데 3년 됐어요. 지금 3년 넘었네. 네, 그 알겠습니다. 거기 그 평지에 있는 그라시움 쪽 뭐 이런 거. 뭐. 아, 고덕 그라시움이요? 예, 또 네. 뭐 아로 뭐래나 나는 자꾸 잊어버리네요. 알겠습니다. 거주 예, 겸 투자 목... 그쪽에 네. 25평 아, 25평 정도? 있던가. 여기 가지고 있는 게 25평이라 네, 예. 좋습니다. 풀어서 일단은 글로 옮기는 게 어땐가, 어디다 옮겨야 되나, 그냥 있어야 네, 되나.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 예. 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보신다고 예, 말씀 예, 주셨고 일단은 예.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일단 이편한 세상 아파트 예, 서울대 서울대 입구에 있고 있는 거. 이편한 세상. 네, 그 물건부터 매도를 할지 말지 한번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인사 얼마인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네, 인사 네,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서울대 입구에 이편한 세상 가지고 계시는 건데 네, 요걸 이제 매도하고 강동구 갈아타면 고덕동에 있는 대규모 아파트로 갈아타면 어떤가가 고민이신 거잖아요. 네, 네. 일단 우리 이편한 세상이 있는 곳은 관악구예요. 맞아요, 네. 이 관악구에서 강동구로 옮겨가는 거거든요. 네, 더 상급지로 가는 거예요. 상급지로. 그렇죠, 예. 네. 여기는 주거지. 이 상급지로 갈아타는 건 네. 시기를 막론하고, 네.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오를 때나 멈춰 있을 때나 떨어질 때나 이 상황을 막론하고 네. 갈아타는 거는 찬성이에요. 예, 언제든 갈아타도 좋으신 거예요. 예. 왜냐하면 왜 시기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면 우리 집이 오르면 네, 내가 갈아탈 그 상급지에 있는 집도 오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똑같은 위치에서 갈아타는 거예요. 우리 집이 떨어지면 얘네들도 떨어지는 거고. 예. 그러니까 조건은 항상 그대로 물 흘러가듯이 똑같은 조건에서 좋은 배로 갈아타는 거거든요. 예, 예. 물 흘러가는 건 똑같은데 좀 더 안전하고 더 큰 배로 갈아타는 거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상관없어요. 저는 갈아타는 거 찬성이에요. 근데 또 이런 생각도 있어요. 종부세가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나온다 그래가지고 재개발 구역으로 저 광진구 쪽으로 가는 게 낫까 팔고 그렇게. 그렇게 지금 기준 없이 네. 저한테 그냥 막 이렇게 한탄하듯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이 귀한 시간에 제가 답변을 다 못 드려요. 네, 네, 네. 일단 지금 질문하신 게 이 편한 세상에 살고 계신데 네. 고덕동으로 가는 게 지금 상황에서 좋을지 네. 갈아타는 게 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건지 그런 게 궁금하신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갈아타는 걸 찬성해 드린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이 편한 세상 같은 경우는 네. 신축이기는 하지만 네. 주변이 이렇게 빌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데는 예. 조금 제한이 걸려요. 예. 근데 예. 고덕동을 지금 알아보신 고덕동 같은 경우는 온 천지가 다 아파트거든요. 신축 아파트들.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를 확률이 더 높고 네. 사람들은 좋은 환경이 갖추어진 곳에서 더 많이 살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또 고덕동 같은 경우는 일자리도 생기고요. 예, 예. 9호선이라고 해서 강남으로 가는 교통도 철도 교통도 개통이 돼요. 네. 그러니까 더 나쁠 게 없잖아요. 예. 지금 현재 가격 가치도 오르지만 그래서 그 뭐 세금적인 부분, 뭐 이사에 대한 뭐 비용 소요 부분 이런 것들은 짜치한 거니까
예. 일단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지금 서울대 입구에서 네. 고덕동으로 갈아타는 게 어떠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네. 갈아타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청자분 상담 도움 드렸고요. 미래 가치를 따졌을 때는 이주한 게 맞다라고 말씀 주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 또 추후에 직접 살펴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저희가 상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요일 생방송 저희 김종희 소장님과 함께 여러분들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시간 충분히 있으니까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에 관련된 개인적인 궁금증 고민들 서울지역번호 02-2638-3973 무료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3989번으로 눌러주시고 고민 내용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시청자님 기다리고 계세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실까요? 저는 부평구 삼산동에서 네, 태산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지금 부영 아파트가 삼산 신혼도시로 재건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주택자인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부영 아파트가 지금 재건축 진행 중인 물건을 시청자분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거 지금 재건축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저는 태산에서 살고 있어요. 2002년도에 샀었거든요, 이거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인천시 부평구 태산 아파트에 지금 거주 중이시고 보유하고 계신 부영 아파트도 재건축인데 보유를 네.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매도를 해야 될지 이러한 고민들 소장님 함께 네. 듣고 계세요. 인사 나눠보시고 상담 받아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태산 아파트 거주하고 계세요? 네, 네, 얘는 2002 언제 년도에. 사셨어요? 2002년도 9월이요. 월드컵 때 사셨군요. 네, 그때 좀 비쌌어요. 네, 요때 매수를 하셨고 그다음에 네. 요 아래 부영 아파트는 지금 아침 도시인가? 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재건축 이제 올 11월 올 말쯤에 입주하잖아요. 네, 11월 말이요. 11월 말에 올해 이제 입주를 네. 앞두고 있는 신축 아파트예요. 예. 재건축으로 새로 지은 아파트인데 근데 잠깐 궁금한 게 뭐라고 하셨죠? 근데 부영이 네. 2009년도에 하나 했고요. 네, 네. 또 2018년도에도 하나 했어요. 그래서 네, 네. 거기에 두 개가 있어요. 다주택자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태산 아파트를 지금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팔려니까 그러니까 더 세금이 너무 많아. 더 가져가야 되는지 아니면 얘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 이게 궁금하신 거예요? 네. 왜냐하면 또 이것도 솔직히 말하면 33년이 돼서 네. 원래 들어올 땐 재건축을 보고 들어왔었거든요. 2002년에 재건축 보고 들어오신 거예요? 아까 길게 본 거예요. 아이고 이거는 너무 말이 안 되는 재건축을 보고 들어오신 거고 너무 네. 긴 세월을 보고 들어가셨다는 거고요. 네. 일단 보시면 정리해 드릴게요. 네. 그러면 지금 태산 아파트는 3주택이신 거잖아요. 네. 얘 매수를 그럼 지금 얘가 매가 어느 정도 할까요? 한 2억 합니까? 네. 2억이면 내가 샀던 거를 한 5천만 원 주고 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 그때 7,500 주고 샀어요. 계산하기 편하게 한 5천만 원 해볼게요. 네. 5천만 원이라고 하면 네. 이게 1억 5천의 양도 차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원래대로 중과세를 물지 않는다고 하면 세율이 35%예요. 네. 그렇게 해서 뭐 이제 공제되는 금액 뭐 이런 지방소득세까지 다 합쳐지게 된다라고 하면 네. 1억 5천의 양도 차익일 경우에 한 4천만 원 돈 냅니다. 양도세를 4천만 원이요? 양도세를 4천만 원 돈 내는데 네. 지금 시청자님 같은 상황의 3주택자의 조정 지역에는 네. 여기에 30%가 추가가 돼요. 네. 중과세가. 네. 그러다 보니까 65%의 세율을 맞게 되는 거고요. 네. 9천만 원 돈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 5천 차익이 생겼는데 네. 지금 세금을 다 내고 한다고 하면 9천만 원 돈 뺏기게 되면 네. 한 6천만 원 정도 남는 거잖아요. 네. 굉장히 손해인 것 같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손해인 것 같아서 내가 우리 집을 계속해서 보유한다라고 가정을 또 해볼게요. 태산 아파트를 안 팔고 전세를 주고 내가 들어간다라고 해볼게요. 네. 그러면 우리 태산 아파트는 지난 한 12, 13년 동안 네. 주택 가격이 그냥 등락을 반복했어요. 네.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려갔다 해서 가격이 평균치로 보면 거의 변함이 없는 거예요. 네. 거기에 작년에 운 좋게 2배 정도 가격이 오른 거예요. 네. 주위에 재건축 얘기가 많아서. 네, 그러니까 2배 정도 가격이 오른 거라고요. 네. 그렇다고 보면 얘가 이 2배 정도면 굉장히 많이 오른 거예요. 10년 넘게 아무 변화가 없다가 아, 네. 그냥 1년도 안 된 세월에 2배로 훅 뛰었다라는 건 여기에서 더 치고 나가는 건 사실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네. 여기서 이 가격이 유지되면서 버텨나가야 되려면 네. 우리 태산 아파트가 재건축이 진행이 돼야 돼요. 네. 근데 지금 재건축에 대한 진행 시작도 안 했단 말이에요. 네. 아무 말도 없어요. 네. 그러면 우리 아파트가 이 오른 가격으로 버텨주려면 네. 재건축이 진행되든가 그렇지 않으면 전세 가격이 받쳐줘야 돼요. 네. 근데 전세 가격이 받쳐줘야 되는데 올 말하고 우리 지금 입주할 그 부영 아파트 재건축한 거랑 네. 옆에 보면 또 새로운 아파트 들어가잖아요. 내년 1월에 입주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요 2달 바로 상간에 앞이에요. 1000세대가 넘는 게 입주를 해요. 네. 그러면 우리 전세가는 우리 집은 지금 30년도 넘은 재건축은 아직 얘기도 안 나오는 진행되지 않는 노후 아파트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바로 그냥 길 건너 바로 그냥 뭐 5분 거리도 안 되는 이 거리에 있는 새 집들이 막 1000세대가 넘게 지금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전세가가 버텨주겠냐고. 아, 네. 못 버텨줍니다. 그러면 네. 올라갔던 네. 가격이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같은 실거주 아파트들은. 그리고 그래서 재건축이 진행되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전세가가 받쳐줘야 지금 오른 가격이 유지가 되는데 네. 바로 우리 그냥 옆에 눈만 살짝 옆으로 뜨면 거기에 1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새 집들이 들어서는데 네. 전세가가 받쳐주기 힘들 거거든요. 그래서 제 결론은 네. 뭐 지금 여당이 되든 야당이 되든 네. 일시적으로 중과세 풀어준다고 하잖아요. 네. 한 군데는 중과세 유예를 해준다고 풀어준다고 잠시나마 한시적으로 풀어준다고 하고 한 사람은 중과세를 이제 없앨 것도 같이 말을 하고 있으니까 네. 요렇게 누가 당선이 되든 대선 이후에 중과세가 한 번은 없어질 것 같거든요. 네. 요럴 때 팔면 아까 제가 계산해 드렸잖아. 한 4천만 원 돈 내면 된다고요. 네. 근데 양도 차익이 이만큼 안 나오시니까 요거보다 좀 덜 내실 거거든요. 아, 네. 그리고 지금 여기 새 아파트를 2채나 갖고 계시잖아요. 네. 이 지역에. 네. 그래서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는 거 아니에요. 깨져요. 신축 주택이 2채나 있으니까 네. 굳이 재건축 진행되지도 않는 이 아파트를 또 같이 들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 방법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중과세 네. 유예될 때 없어질 때 네. 매도하시라니까요. 두 채 다요? 아니 태산 아파트. 아, 태산 아파트만요? 네, 태산 아파트 매도하고 부영에 하나 입주하시고 하나는 갖고 계시든가 하라고. 아, 하나는 입주하고 하나는 전세를 내준다 하라고요? 네. 태산 아파트는 정리하자라는 입장이에요. 아, 중과세 그러면 없어질 때 증여할 정도는 어떻게 돼요?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도 저는 권유하지는 않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 전세가하고 재건축 아직 시작도 안 했고 전세가가 못 버텨준다니까요. 아, 맞아요. 다른 데는 그러면 다 지금 재건축 비쌀 때 증여해주면서 증여세 굉장히 크게 내는 건데 예. 주택 가격 떨어지면 차라리 그때 증여를 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예. 더 갖고 계시지 말고 매도해서 그 돈으로 차라리 다른 투자처 알아보시라고요. 아, 네. 이 지역에 너무 많은 세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을 필요 없다고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그래도 처음에 부평구에 태산 아파트를 매도할까 말까 이제 고민이었다라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좀 중과세가 없어질 때쯤에 매도하는 게 좋겠다라는 같은 의견 주신 것 같아요.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추후에 매도하신 후에 또 똘똘한 한 채 뭐 아니면
추가적인 투자처가 궁금하다 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저희가 상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73 지금도 생방송으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고요. 원하시는 분들은 무료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는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고민 내용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분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아니, 지우개 팔아야 될지 가져가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요. 어느 지역이 어떤 물건이죠? 여기가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이라고 하는 동네거든요. 네. 삼성리 옆에. 자세한 번지수는 모르시고요? 13-5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물건일까요? 물건의 종류가 어떤 걸까요? 저기 다세대라고 해야 되나? 다세대 주택이요? 예, 주인은 하나고 저기 새 놓는 거 있죠? 네. 다가구 주택이요? 다가구인가? 일단은 헷갈려. 저희가 네, 주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덕양구 13-5번지 말씀 주셨어요. 일단은 네네. 보유를 해야 될지 매도해야 될지 소장님 함께 듣고 계시거든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적어도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는 구별할 수 있는 이제 실력을 갖추셔야 돼요. 이제는. 자꾸 까먹어. 네, 그러니까 주인이 하나고 나머지 세 주고 있으면은 단독 다가구라고 하는 거고요. 예. 예, 뭐 다가구. 201호, 301호 주인이 다 다르면 그건 다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예. 네, 우리 시청자님이 갖고 계시는 건 다가구 주택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단독 다가구 주택을 갖고 계시는데 네네. 요거 지금 거주도 하고 계세요? 네. 거주도 하시면서 지금 세는 어떻게 나가고 있죠? 쟤는 다 거의 전세고. 네네. 한 월세가 한 150, 160 정도밖에 안 나와요. 보증금은 얼마 들어가 있죠? 보증금이 한 11억. 11억 정도? 네. 11억 정도에 한 160만 원 월세가 나오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이 거주까지 하고 계시는 거고 네. 대지 면적이 몇 평이나 될까요? 86평이요. 대지 면적은 굉장히 좋네요. 네. 자, 우리 집 쪽을 보면은요. 우리 지금 이제 시청자님께서 보유한 우리 해당 주택을 보면 네. 토지의 용도가 일종 주거 지역이에요. 예, 맞아요. 예,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거든요. 예. 이런 데들은 이제 4층 이하에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있는데. 원래 엘리베이터 못 들어갑니다. 예. 네네네. 그냥 그때 여기 그런 건 방송에서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4층 이하로 해서 그래서 아파트를 못 짓는 거예요. 일종 일반 주거 지역에다가. 그러니까 5층이 되면서 엘리베이터 공급하는 것들을 못 짓거든요. 예. 근데 이제 뭐 아름아름 지으셨나 봐요. 예, 그래서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은 원래 그래서 그 저층이에요. 저층에 대한 단독이라든가 고층 공동주택을 이제 지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집들이 4층짜리일 거예요. 예, 전부 4층이에요. 네, 4층 이하까지만 지을 수가 있어서 그러는 거고요. 네. 근데 보면 지금 우리 집은 요 앞쪽에 이제 우리 집 주변으로는 다 지금 지하철 아파트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여기가 삼성 택지지구예요. 예, 맞아요. 삼성 택지지구가 좀 애매하게 저 위쪽도 있고 이렇게 아래쪽도 있고 해가지고 약간 뭐 리본 형식이라고 해야 되나 좀 애매하게 돼 있는데 예. 추후에는 여기 삼성역 바로 앞에 있잖아요. 여기 세솔 주택이 있는 세솔 마을이라고 하죠. 네네. 여기가 이제 정비가 좀 될 거예요. 예, 맞아요. 뉴딜 정책으로 해갖고 주거지를 깔끔하게 좀 이제 꾸밀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제 가치가 좀 올라가겠죠. 예. 삼성도 그러니까 낙후돼 있던 주거지가 확 개선이 될 거니까. 예. 그러면 전체 아파트 단지가 되면서 깨끗한 주거지로 형성이 될 거고 뭐 지하철역 인근으로 해서 여기 뭐 스타필드도 들어가 있잖아요. 맞아요. 이러다 보니까 가치 자체가 올라간다라는 거죠. 우리 시청자님은 지금 거주도 하고 있고 네. 보증금이 11억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 이걸 월세가 160만 원이 나온다는 거를 역으로 거꾸로 가정을 한다고 하면 수익률을 계산을 해본다고 하면 네. 6%의 수익률이 나온다고 하면 우리 매가 자체는 13억에서 14억이 잡혀야 돼요. 요거 얼마 주고 사셨어요? 15억 5,300. 15억 5,300이면
요 정도 160만 원의 그 월세가 나온다고 하면 수익률이 5%대로 뚝 떨어지거든요. 5%가 조금 안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요 정도 되면 매매가 이루어지기는 조금 힘들어요. 월세가 더 나와야 된다고, 수익률이 좀 더 나와야 된다는 소리예요. 예, 알아요. 네네, 그래야 되는데 일단 시청자님은 여기 거주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15억이라고 치자고요. 네, 근데 시청자님이 받고 싶은 건 뭐 18억 팔았을 때 19억, 20억까지 받고 싶으실 텐데 네네. 이 정도를 받으면 아예 거래가 안 될 것 같아요. 이 수익률 가지고는. 19억에 팔으려고 그랬는데 제가 네. 다리가 아파갖고 못 팔았어요. 병원에 가느라고. 그러면 그렇게 업자가 나타나면,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면요, 그 금액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예. 그냥 매도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지 않으면 시청자님 어차피 거주하고 예, 예. 지금 내가 15억에 샀다라고 하면 네, 11억 보증금 빼주면은 지금 내 돈 주머니에, 그러니까 손에 드는 건 4억이잖아요. 그렇지. 4억 가지고 내가 내 집에 살면서 세까지 받기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맞지. 그래서 더 갖고 계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누가 뭐 18억, 19억에 산다라고 하면 그거는 매도해도 좋다고. 이 동네에 그렇게 매도가 돼요, 지금. 그러면 시청자님은 저는 매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예, 우리 주택 건너편, 이제 공원 건너 쪽이 창릉 신도시로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창릉 신도시가 커지면 이제 조성이 되면 우리 집도 좋을 것 같아 보이지만, 예, 저기 분당 같은 데를 예를 들어 보는데 거의 비슷한 구조거든요. 근데 네네. 그거는 조금 좀 다르게 흘러가는 게, 우리 집은 지금 삼성역까지 가는 것도 걷기에는 엄청 멀어요. 맞아요. 삼성 택지 지구에서는 끝자락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창릉 신도시가 온다라고 해도 창릉 신도시에서 끝자락이에요. 맞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도로 경계선에, 건너야 거기 창릉 신도시예요. 예, 경계선에 붙어 있는 거라고. 예. 그러면 그렇게 사람들이 붐비거나 미래 가치가 높고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이쪽은, 여기는 세입자들이 임대 수요가 막 몰려오는 곳이 아니고 토지 가격 상승을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마도 18억에 매수하겠다는 사람은 여기 창릉 신도시가 조성이 되면 네. 당연히 삼성역 일반 이쪽이 좋아지고 창릉 신도시가 오게 되면 당연히 여기에 있는 85평을 깔고 있는 우리 대지 가격이 올라간다고, 토지 가격이. 그렇죠. 그래서 그 장기적으로 보고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 시청자님은 요거를 가지고 계셔도 좋은데 만약에 거래 자체가 18억, 19억이 된다라고 하면은요, 예. 저는 매도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예. 매도해서 좀 더 편한 뭐 아파트를 가시든가, 뭐 이쪽에 뭐 그렇게 뭐 그 정도 되면은 내 가지고 있는 돈하고 오르는 돈까지 합치면 한 9억 정도 손에 쥐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 정도면은 집 뭐 괜찮은데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월세 좀 나오는 것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그 결론을 드리면, 가지고 계시려면 창릉 신도시 완성돼 가지고 토지 가격 상승할 때까지 오랫도록 가지고 계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18억 정도 이상, 왜냐하면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유 자금이 확보되는 매가가 누가 나한테 이렇게 부동산에서 연락이 오면 그때 매도하셔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 18억 미만으로는 시청자님이 어디 딴 데 또 가기도 애매하거든요. 그렇죠. 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기 만약에 19억에 판다면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아니, 제가 얼마에 15억에 사셨죠? 예. 15억에 사셨고. 공동명의예요, 우리 아저씨랑. 근데 원래 방송에서 이렇게 세금 계산하는 건 또 시간도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9억이면 뭐 4억 정도 되는 거니까, 예. 주택이 이거 하나라고 하면 예, 예. 가지고 계신 기간, 그다음에 또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또 감면되는 부분도 있고 장기 보유 특별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것들 다 계산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뭐 대략 계산을 하더라도 그렇게 한 1억이 채 안 되는 돈을 낼 거예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할게요. 네, 수고하셨어요. 네, 시간 관계상 다음 시청자분 빠르게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오늘 어떤 고민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소액 투자로 좀 어떻게 좀 뭐 어디 살 데 없을까 재개발하는데 그런 데라도. 아, 서울 지역으로 보고 계신 거죠? 예, 서울이면은 좋고 역세권 돈이 조금이어서. 얼마 정도 보유하고 계세요? 저 현금 한 1억 정도 있는데 그것도 가능한가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상담 바로 진행해 드릴게요. 소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이렇게 보면 난리예요, 아주 그냥. 근데 시청자님은 생각을 일단은 잘 하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집값이 떨어진다, 어쩐다, 뭐 누구는 오른다, 누구는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일단은 현재 주어진 조건만을 생각한다면 저는 집이 떨어진다라고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네. 올라갈 거예요. 그런 상황이 왜냐하면 이제 뭐 보유세가 높아지게 되면 집들을 안 사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일반 민간에서 나오는 전세라든가 월세 주택들은 구경도 못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처럼 갭 투자하는 사람들이 안 생긴다라는 소리예요. 보유세가 늘어나니까. 네. 그럼 자기 살 집만을 그냥 가지고 있으려고 하면 당연히 전세 주거나 월세 주는 집들이 없겠죠. 네. 그러면 뭐 전세 물량이 줄어들으니까 임대가가 높아지면서 매매가가 같이 높아지겠죠. 네. 그래서 집값이 올라갈 것 같고, 그리고 또 집을 안 산다라고 하면 건설사들 입장에서도 집을 짓지를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지어서는 빨리 팔아야 돼. 그러면 미분양 안 사게 되면 미분양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건설사들도 집을 안 짓겠죠. 음. 그러면 물량 자체가 시중에 줄어들겠죠. 지금도 없는데. 네. 그러면 공급보다 수요가 크게 되니까 당연히 또 가격이 오르겠죠. 음. 그러니까 이런 제반 사항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지금의 어떤 시그널, 전체적으로 시장이 가리키고 있는 이런 방향은 앞으로도 적어도 올해는 상승할 거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 자, 우리가 매수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시청자님이 1억을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현금 동원 능력이 지금 1억인 거예요. 네네. 1억으로 할 수 있는 건 서울 말고 지방 쪽에는 네. 아파트를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서울 쪽에는 재개발 초기 빌라 같은 거 하실 수 있고, 예. 그러니까 아직 구역 지정이 된 게 아니겠죠. 구역 지정이 되는 데는 엄청 비싸겠죠. 또? 1억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없죠. 그러니까. 네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임대 수요가 많은 서울에 직장도 있고 교통도 편한 이런 역세권 쪽에 뭐 다세대 주택, 그러니까 빌라 내지는 뭐 오피스텔을 사가지고, 그러니까 갭 투자로 전세 놓고 얘네들 임대가가 올라가면서 매매가가 같이 올라가 주는 이 효과를 노리면서 내가 1억을 넣었지만 그 다음에 이제 1억 버는 이런 우리가 흔히 하는 갭 투자에 대한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급이 대체적으로 줄어들면서, 그러니까 대세 공급은 줄어들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압력이 커질 곳이 당연히 서울이겠죠. 네, 그렇죠. 지방보다는. 네. 그런데 서울에서도 서울은 주택이 모자라니까 지금 여야 후보를 막강한 두 후보를 모두 두 분의 공통점들이 다 서울의 정비 사업 이 기준 자체를 완화시켜서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든 서울에다가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소린 거예요. 음. 그러면 당연히 재개발로 하는 게 토지의 가성비적인 측면을 찾았을 때 일반 분양분이 더 많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재개발이 굉장히 활성화될 건데, 지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곳들이 보시면 저쪽에 하월곡동 쪽이라든가 네. 영등포구 대림동 쪽이라든가 아, 예. 이런 쪽들이 아마 1억으로 괜찮은 것들을 하실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쪽들이 또 저평가되어 있고, 저평가되어 있다는 건 토지 가격이 아직은 다른 지역에 비해 싸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지역일수록 또 재개발이 더 활성화될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예, 예. 네, 제가 여기에서 또 어디를 가보셔라라고 디테일하게 찍어드릴 수는 없어요. 네. 방송 관계상. 그래서 끊고 다시 전화를 주시면 네. 상담 계획 잡아서 제가 디테일하게 다시 설명드릴게요. 네, 예. 네. 알겠습니다. 대림동에 그러면은 여기는. 끊고 다시 전화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자세한 상담 1대1로 저희가 하단의 번호로 같이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지역 번호 022638-3973 전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쉽게도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시청자 여러분께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지만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로만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